업종 진단 시간입니다. 금일도 최수창 파트너 이담규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삼성과 애플이 신형 스마트폰을 각각 8월과 9월에 출시합니다. 오늘은 양사에 대한 스마트폰의 수혜주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담규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하반기 삼성과 애플의 신작 출시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삼성의 갤럭시 폴디드 4 그리고 아이폰 14의 관련주 투자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갤럭시 폴디드 4의 관련주부터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삼성 신작과 관련해서 인터플렉스의 수혜를 전망했는데요. 폴디드 4가 전 모델과 비교해서 판매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신작에 내재될 S펜과 관련해 인터플렉스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동사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연성 PSB의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객산의 높은 점유율 또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갤럭시 폴디드4 수혜주로 꼽히는 KH바텍에 대한 의견도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KH바텍이 폴더블 출하량 성장의 대표 수혜 종목이라고 밝혔는데요. 삼성의 폴더블 폰이 올해 1,510만 대 이상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가 제품 이원화 이슈에도 삼성전자의 물량을 독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만큼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아이폰 14의 수혜주에 대한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주는 역시 LG이노텍입니다. 애플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대표 관련주죠. KB증권은 아이폰 14의 판매량이 전작과 비교해서 1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LG이노텍의 호실적뿐 아니라 내년 실적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특히 카메라 폼팩터의 변화가 동사의 실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폰 14와 15의 카메라 폼팩터 변화가 확정되었다면서 이로 인해 올해와 내년에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BH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시죠. BH 또한 아이폰 신작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DS투자증권은 동사의 북미향 매출이 전년 대비 약 67%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애플향 매출이 약 1조 751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본 건데요. 또한 경쟁사인 삼성전기의 사업 철수로 인해 애플 내 점유율이 확대된 점도 투자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기존의 55%에서 약 8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과 애플의 신작 관련 수혜주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달 삼성전자가 이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Z4 시리즈를 출시를 합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 폴더블 폰의 거의 선구자 역할을 했죠. 최수찬 파트너님, 네. 이 갤럭시 Z4 시리즈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내놓는 이 프리미엄 폰이죠. 예. Z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쉽게 말씀드리면 중저가가 A 시리즈, 그다음에 S 시리즈, 플래그십, 그다음에 울트라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고프리미엄의 Z 시리즈죠. 예. 이 시장에서는 선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죠. 뭐 이제 한 가지 그러면 짚어봐야죠. 전 세대인 3세대, Z 3세대는 얼마나 팔렸냐. 당시에도 1,000만 대에 대한 목표로 했습니다만 실적은 700만 대 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710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이번에 내놓는 것에 있어서 Z세대 4는 1,500만 대 예상을 합니다. 예. 목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플립은 이렇게 접는 거고요. 폴더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플립 쪽은 여성분들의 어떤 소비가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그게 7대3 정도 예상 판매해서 플립 저 색깔인데 플립 쪽은 한 1,000만 대 정도, 폴더 쪽은 한 500만 대 정도.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어떤 거냐면 점유율 싸움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프리미엄급에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면 400달러 이상, 그리고 울트라 프리미엄은 이제 국내로 한 130만 원 그렇죠. 정도 이상인데 요 점유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서 57%에서 올해 상반기에 62%로 점유율이 증가했었고 프리미엄급에서, 삼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18%에서 16% 점유율이 낮아졌거든요. 예. 결국 이번에 내놓는 Z 시리즈에 있어서는 점유율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할 거냐, 이게 이제 주목해야 될 변수라고 보여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 폴더블 폰에 대한 그 판매 성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소비 욕구가 좀 저하됐다, 가격이 좀 저항이다. 예. 왜냐하면 이번에 내놓는 걸 체크해 보니까 얼마냐면 폴드 같은 경우는 200만 원대 판매 가격이었어요. 네.
굉장히 비싼 거죠. 그렇죠. 플립 같은 경우는 이제 약 가격이 120만 원대. 전년도에서 크게 인상 없이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 프리미엄급에서 이 판매 점유율이 어느 정도가 확대되는지 이게 주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판매 프리미엄 폰에서의 애플과의 경쟁에서 점유율 뺏어오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삼성전자의 갤 폴더, 갤 플립에 대한 부품 관련주는 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제 부품 얘기하기 전에 그럼 아까 제가 판매 얘기가 있잖아요. 예. 네. 또 주목할 게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냐?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왜? 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카메라 눈이 2개 달렸다가 3개, 4개 달리면 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내용에 보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그 3세대는 좀 부족했었거든요. 네. 배터리 용량을 증가시킨 거. 그다음에 당연히 접다 보니까 주름 개선했다는 부분.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카메라 성능이 그 전 세대보다 좋아졌습니다만 일반 스마트폰 S 시리즈하고 비교하면 뭐 크게 뭐 엄청난 혁신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개선된 건데 가격은 크게 올리지 않고 그럼 이제 접는 부분에서 얼마나 이 폴더폰에 대한 것이 소비자들의 욕구가 올라가느냐인데 이거에서 관계된 부품사를 보면 전작 시리즈에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아. 한 가지 있습니다. 특징이 어떤 카메라 네. 업체들,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다변화예요. 이거 왜냐하면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경쟁을 붙였군요. 예. 그래서 중국의 써니 옵티컬의 오. 이 업체가 그전에 전면만 했었는데 이번에 후면에도 카메라 모듈 공급을 합니다. 관계 회사들 카메라 모듈 하면 삼성전기, 파트론, 뭐 MC네스, 캠시스, 파워로직스 이런 회사들이 공급 그동안 해왔는데 달라진 게 없잖아요. 예. 다만 더 다변화됐고 중국 업체의 이 써니 옵티컬이 후면에까지 장착한다는 게 특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접다 보니까 당연히 신지 업체인 내장 인지는 KC바트예요. 외장은 네. 파인테크니스. 달라진 거 없죠.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가 좀 이제 이 보호 필름, 특수 보호 필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충전에 있어서 차폐인 아모센스 관계사 이제 아모텍이죠. 예. 요 기업들이 이제 관련 부품 회사로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새로운 기능의 성능이 집중되고 새로운 그 협력사가 들어와서 주목할 것은 아니고 기존의 이 회사들이 결국 판매 증가에 따라서 관심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출시랑 한 달 차이죠. 애플 또한 신작 스마트폰을 이제 9월에 발표를 합니다. 아이폰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아이폰은 관전 포인트는 가격이에요. 예. 그리고 미니는 잘 안 팔려가지고 이번에는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 네, 미니는 접고 네 가지인데 프로맥스하고 프로인데 실적으로 이게 플래그십이고 이제 고프리미엄인데 가격이 전작하고 보면은 약 $100 정도 인상이 얘기돼요. 예. 그래서 13만 원 정도 인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가 이번에 내놓는 신작이 약 국내 $1,099니까 약 한 144만 원 정도. 그다음에 프로맥스 같은 경우 한 160만 원 전후대가 예상이 되는데 이 가격 인상에 따라서 또 구매 욕구가 어느 정도 저하될 건지. 아니 가격 좀 비싸도 크게 무리 없어. 충성도가 높은 아이폰 고객들이 계속 예. 더 증가하는지. 일단 프리미엄급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이폰에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성능 면에서는 이번에 네 가지 시리즈 내놓는 모델들이 전부 다 4,800만 와트로 장착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성능은 전작보다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예. 여기 하나 어떤 기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애플의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부품주는 주로 어떤 걸 관심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방금 전에 제했듯이 카메라에 4,800마사가 기종에 다 장착된다는 예. 카메라 모듈에 관심은 LG노텍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LG노텍을 이 시간에 얘기할 때 그렇게 아직 기술적으로는 딱히 타이밍상 좋아 보이지 않는다. 예. 이런 이제 중립 이하를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LG노텍하고 BH인데 이제 BH 같은 경우는 FPCB 쪽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 LG노텍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낫다. 왜냐하면 삼성에도 또 공급을 하니까 휘어지는 FPCB. 그래서 아이폰하고 지금 갤럭시 폴드하고 결국은 이 프리미엄 싸움에서
누가 더 많이 판매하냐인데 네.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전 소비자에게 물어봐서 알 수도 없는 거고 가격 인상이 나왔습니다만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고 그러니까 시장도 지금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약화된 상태에서 예전 같으면 시장이 좋을 때 선대응으로 막 잡아 올렸는데 불안하니까 야금야금 반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시 판매되는 사전 출시가 되는 시점, 사전 예약하는 시점부터의 관심을 더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물론 양사가 출시를 하긴 하지만 이제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로 신제품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게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도 그렇게 특이한 사항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없습니다. 아니고 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소가 좀 좋아진다고 네.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럼 좀 관련된 거 좀 관련주라고 해야 될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거 삼성 F라고 봤을 때 결국 소비 지표가 이번에 미국에서 발표됐잖아요. 예. 물가 인상이 나왔어도 소비 지표 괜찮네 이러면서 반등 나오고 있고 실적도 2분기 우려스러웠던 것보다도 괜찮네라는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지표에 있어서 판매 증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했듯이 사전 예약하는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집계가 나오는지를 빠르게 캐치해서 체크해서 요거 괜찮네라고 판단했을 때는 선제적 대응 그때 시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긴가민가 관심 정도 갖는 정도로 봐야 되겠고 결국 유럽이라든가 중국에서 미국은 좋았으니까 소비 지표가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비 회복이 빠르게 나오느냐예요. 결국 이런 부분에서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 본다면 결국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사는 게 맞고요. 관심 부품 쪽으로 본다면 BH 쪽에 관심을 갖잖아요. 왜냐하면 양사에 다 공급이 되니까 그런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진단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신작에 따른 관련 부품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수창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